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내일부터 호남에 머물면서 민심 공략에 집중합니다. 당대표 선출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조 대표는 내일 광주에서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개혁 간담회를 갖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당의 정치개혁 방향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제3지대 정당의 존재감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전남에 이어 전북을 찾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발전을 위해 누가 잘하는지 경쟁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사실상 전북을 텃밭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을 향한 도전장을 던진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호남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전북 자치도를 찾았습니다.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조국혁신당을 재차 각인시켰습니다. 조 대표를 보려는 상인과 행인들이 거리에 운집하면서 한때 차량 통행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곳 부안을 비롯해 고창과 정읍 등 비교적 혁신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핀셋 방문했습니다. 조 대표는 12상계엄과 경제난으로 이중고를 겪던 민생이 현재 잠시 숨을 돌렸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랜 시간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지방 의원들이 자리를 차지해왔지만 전북이 체감한 발전은 무엇이었냐고 직구를 던진 겁니다. 이 부안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 오랫동안 민주당이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안 상황, 부안 민생 상황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격돌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부안 발전을 위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과 누가 잘하는지 경쟁해 보겠습니다. 현안 사업인 새만금을 두고 어민 생계에 타격을 입혔지만 보상은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때문에 여기 부안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어업 손실이 약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북 경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했으나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민주당 표밭이었던 전북에 도전장을 내민 조국혁신당. 자, 그 패밀리에서 제일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 것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기호예요. 근데 노무현이라는 기호가 뭡니까? 그분이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민주당 후보를 입후보 했으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부산에 내려가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분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한국 정치의 가장 기여한 면이라고 얘기한다면 일관된 망국적 지역주의의 타파,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김여준 채널이 가장 내세우는 게 지금 노무현, 문재인을 다시 호출하는 그런 정치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그룹인데, 조국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대비한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호남에 가서 자신들의 세를 펼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치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부산으로 내려가셔야죠. 노무현 대통령도 오랜 시간 동안 부산에서, 경남에서 민주진영의 파이를 넓히려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고, 국민이 거기에 엄청난 그 진정성의 지지를 보냈던 거 아닙니까? 조국혁신당도 처음 만들어질 때 조국 대표가 민주진영의 파이를 넓히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보를 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 민주진영의 파이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보라고 저는 보여져요. 노무현 정치가 가장 타파하려고 했던 지역 분할 정치, 그러나 노무현을 호명하고 있는 조국라고 불리는 진영들,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기호가 국민들에게 천치않게 먹히니까 이제 노무현이라고 하는 기호를 또 내걸고 있는데, 노무현이 생각했던 정치하고는 반대되는, 그것을 배반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곧 탁현민 씨가 기획을 해서 그가 사회자로 출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는 문재인 채널, 공교롭게도 이낙연 씨가 직접 등장하는 이낙연 채널, 이런 것들이 유튜브로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우리가 각각 개별적인 흐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공교롭죠, 사실은. 그리고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뭔가 움직임이 아주 노골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두 개의 적이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그 내란 세력이죠. 아스팔트 군중 정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는 문 어게인, 나가서 노무현을 같이 호출하는 문파 정치죠. 그러나 노무현을 상품으로 내걸고 있지만, 노무현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노무현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그게 이재명 정부 시대의 여론의 초점을, 뉴스의 초점을 자신들에게 맞추게 하려는 정치, 공공적 대의를 가지고 있는 정치일까요? 최근에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인가요? 김진애 선생이 TV하고 인터뷰, 민주당의 중심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실용주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효용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 숙고 능력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체질 개선이 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김진애 선생의 얘기나 조갑조 선생의 얘기나 부민주당에 대한 분석은 동일하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바 정치, 또 김어준 채널에서 호출하고 있는 김어준 패밀리 세력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과 명분, 이것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수권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효능감 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그래서 곧이어 정권을 뺏기게 된 그 세력이 이재명 상징되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권력 싸움이라고 보여져요. 윤어게이나 문어게이나 민주주의에 적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시대를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문바 정치, 또 20년 전에 존재했었던 노무현을 다시 호출하는, 그러나 노무현 정신을 배반하는 정치 세력, 진영과의 싸움이 일 수밖에 없다. 그들 역시 진화한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 구도를 인식하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저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멸문지화의 경험을 당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걸어갈 것. 이제 고마 치아라마!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2018년도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전해철원하고 경선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이제 본선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우리 후보 비서실장인 이화영 전 도지사거든요. 이화영 전 도지사가 중국에 그때도 잘 왔다 갔다 했는데 공항에서 갑자기 어떤 정부의 핵심 관계자한테 차에 태워져가지고 개인 면담을 한 거예요. 해경공 김씨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다. 후보직 사퇴하고 공개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그래서 아침 뭐 새벽 4시부터 막 대책회의 하고 그랬는데 뭐 그 해경공 김씨가 김혜경이라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막 잘못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후보로 남아서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정부 관계자가 그랬다는 게 당시에 우리가 여당이었을 텐데, 그죠? 네네. 저 공항에서 사실은 휴대폰도 안 터지는데 그 시간대를 알아가지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그랬으니까 사실 뭐 저희도 그때 엄청 놀랐습니다.